네, 전 시간까지 해서 저희는 제약 조건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한 가지 설명을 안 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foreign key. foreign key에 대한 거는 한 번도 우리가 만들어 보지를 않았죠. 자, foreign key의 개념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foreign key의 개념은 뭐냐면 어떤 테이블에서 뭐 예를 들면 EMP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DEPT 테이블에 레코드 하나를 검색할 수 있는 이 컬럼을 제약 조건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제약 조건을 줄 수 있다? foreign key라고 제약 조건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줘야 되는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그러면 EMP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면서 DEPT-NO에 foreign key라고 우리가 제약 조건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테이블을 만드는 순서가 디파트먼트를 먼저 만들어야 될까요? EMP를 먼저 만들어야 될까요?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부서를 먼저 만들고 직원을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직원을 만들고 부서를 만들어야 될까요? 부서가 있어야 되겠죠. 부서에 부서 번호가 있어야 그 다음에 직원 테이블 만들면서 부서 번호를 입력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죠? 그래서 foreign key를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미 다른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가 만들어져 있어야지만 foreign key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는 게 foreign key이기 때문에 그 다른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가 먼저 설정되어 있고 그래야 foreign key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2개가 필요합니다. 네. 여기서 계속 이어서 할게요. 계속 이어서 이것도 역시 제약 조건이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foreign key라고 쓸까요? foreign key. foreign key는 다른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는 제약 조건이에요. 이거 foreign key 제약 조건을 주는 목적은 뭐냐면 인설트 할 때 다른 테이블에 없는 다른 테이블 프라이머리 키에 없는 값은 인설트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제약 조건이 foreign key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따가 예제로 살펴보겠지만 DEPT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었는데 DEPT 테이블에 10번 부서, 20번 부서, 30번 부서 이렇게 3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EMP 테이블을 만들면서 foreign key 제약 조건을 준 거예요. 그리고 EMP에다가 인설트를 하려고 해요. 인설트를 하려고 할 때 디파트먼트 넘버를 뭐 50번 우리 요거 했었던 적 있었죠. 50번이 인설트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었죠. 부서 테이블에 50번이라고 하는 부서 번호가 없었지만 천사 오센 50번 하고서 넣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쵸? 그거는 foreign key 제약 조건이 없기 때문에 50번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를 foreign key 제약 조건을 줘버리면 50번이라고 하는 값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없는 값. 부서 테이블에 없는 값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EMP 테이블 있었단 말이에요. EMP 테이블의 데이터 볼게요. 저희가 조인 연습하기 위해서 이런 값을 강제로 넣었어요, 제가. 인설트를 했었죠. 그때 부서 번호를 50번이라고 넣었단 말이에요. 이게 인설트가 성공했어요. 근데 DEPT 테이블 보면 50번 부서가 없어요.
그죠? 이거는 뭐 때문에 가능한 거냐면 EMP 테이블에서 얘가 포린 키가 아니에요. 부서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50번이든 60번이든 100번이든 다 들어갈 수가 인설트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포린 키라고 제약 조건을 줘버리면 DPT-NO에 디파트먼트에 있는 이 번호들을 제외하고는 인설트가 안 돼요.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다른 테이블을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다른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먼저 있어야 돼요. 자, 이거를 먼저 만들게요. create 테이블. 부서 테이블 약간 참조해서 만들게요. EX DPT. 간단하게 컬럼 2개만 할게요. DEPT NO. 숫자 타입이면 되겠죠. 넘버. 2자리로 할게요. 간단하게 2자리. 그 다음에 D name. 여기는 바차 2. 10글자까지 가능하도록 10바이트까지만 가능하도록 할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2개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어떤 제약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일단 얘가 프라이머리 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 뭐 이름이 없으면 안 되니까 여기도 낱널이라고 해서 줄까요? 낱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만들게요. 생성 됐죠? 네. 컨트롤 엔터하고 실행하세요. 그럼 테이블 새로 고침 해보시면 아마도 EX DPT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만들어졌죠. 만들어졌지만 셀렉트를 해보시면 아직은 아무것도 없어요. 셀렉트 from EX DPT 테이블은 만들어졌지만 여기에 내용은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우리가 인설트를 안 했으니까. 자, 이제 2번째 테이블을 만들게요. create 테이블 EX EMP 이렇게 만들게요. 직원 테이블 흉내내서 만들 거예요. 제일 처음에 EMP NO. EMP NO는 무슨 타입이면 될까요? 넘버 타입이면 되겠죠. 4자리로 할까요? 4자리. 자, 이게 프라이머리 키예요. EMP 테이블에서는 얘가 프라이머리 키죠. 얘가 프라이머리 키고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name. 이 name. 자, 2. 10바이트로만 할게요. 낱널이어야 된다 라고 할게요. 이것도 제약 조건 준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 부서에 일하는 어느 부서에 일하느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DPT NO. DPT NO는 타입이 뭐예요? 여기를 네. 이 위쪽에 있는 여기를 참조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참조를 해야 되니까 여기도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넘버 2자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포린 키인 경우는 경우는요. 포린 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references라고 얘기를 해요. reference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참조하다란 뜻이고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DPT NO라고 하는 컬럼이 참조한다 라는 뜻이에요. 참조한다. 누구를 참조를 해야 될까요? 위쪽에서 우리가 만든 EX DPT 테이블에 DPT NO를 참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테이블 이름을 먼저 써요. 이렇게 DPT. 그리고 괄호를 해요. 괄호하고 무슨 컬럼? DPT NO 컬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EMP 테이블의 부서 번호는 부서 테이블의 부서 번호를 참조한다 라고 선언하는 게 이게 외래키
제약 조건이에요. 외래키, foreign key 제약 조건 주시는 방법이에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EX-EMP도 정상적으로 생성이 됐어요. 생성이 됐죠? 자, 그러면 여기도 지금 현재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어요. 그죠? EX-EMP 아무것도 없죠. 실행 아무것도 없죠. 인설트 한번 해볼게요. DEPT 인설트 하기 전에 EMP에다가 인설트를 먼저 해볼게요. 인설트 into EX-EMP 바로 values 바로 쓸게요. 이거는 4번 이름 부서 번호의 값을 다 넣겠다는 뜻이잖아요. 이 뜻은. 그죠? 4번 100번 이름 ABC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부서 번호 10번 두 자리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foreign key를 쓰는 목적이에요. 얘가 인설트 되지 못하게끔 하려고 만든 게 외래키를 주는 목적이에요. 부서 번호는 어디에 있는 값만 사용해야 된다. DEPT 테이블에 있는 부서 번호만 사용해야 된다. 이게 외래키의 내용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오류의 내용이 뭐냐면 integrity constraint violate. 그러니까 뭐 앞에 이건 뭐 건너뛰더라도 제약 조건을 위반했다. 뭐 그런 거죠. 제약 조건을 위반했다. 페어런트 키가 없다. 이 페어런트 키가 없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10번이라고 하는 값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에러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에러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EX DEPT 테이블에 10번 DEPT NO라고 할까요? DEPT NO가 10번인 레코드가 없기 때문이에요. 부모 키가 없다. 참조하는 키가 없다. DEPT NO가 reference 참조하는 값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키가 없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그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미 회사는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부서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 인사과, 총무과, 뭐 회계, 그다음에 뭐 개발, 뭐 이런 게 다 세팅되어 있고 DB에는 부서마다 번호가 10번, 20번, 30번, 40번 다 매겨져 있을 거예요. 자,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신입사원도 이제 직원 테이블에다가 인서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서트 하는 사람이 부서 번호에다가 자기 회사에 없는 부서 번호를 막 넣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만든 게 foreign key예요. 아무 값이나 인서트 못하게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에 포함되어 있는 그 값만 넣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foreign key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정상적으로 인설트가 되려면 부모 키가 먼저 있어야 돼요. 부모 키가. 그러니까 그 부서 테이블에 EX DEPT 테이블에 데이터들을 먼저 삽입을 먼저 해야 돼요. 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제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번호하고 이름만 줬죠. 네, 번호하고 이름만 줬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insert into ex DEPT 두 개만 할게요. 두 개만. 자, 먼저 10번 부서. 10번 부서는 뭐 인사과 HR 이라고 할게요. HR. 자, insert values죠. values. 네. values. 컨트롤 엔터. 삽입 성공했죠. 삽입 성공했고 하나만 더 할게요. insert into ex DEPT values. 이번에는 20번 부서. account라고 할까요? 회계라고 할게요.
아니면 우리말로 써도 돼요. 10바이트이기 때문에 글자 2개까지는 들어갈 거예요. 컨트롤 엔터 성공했죠. 성공했어요. 이제 셀렉트를 다시 한번 해보면 from ex dpt 네. 부서가 2개가 있어요. 그렇죠? 부서가 2개가 있죠. 그럼 아까 위에서 우리 실패했던 문장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성공해요. 똑같은 문장인데 위에서는 실패했던 문장이 지금은 성공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이제는 이 10번이라고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10번이라고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성공을 하는 거예요. ex dpt 테이블에 dpt NO가 20번인 레코드가 이제는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뭐 이런 것도 되겠죠. insert into ex emp values 두 번째 사원은 200번이라고 할까요? 홍길동이라고 하죠. 홍길동. 부서번호 20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이것도 들어가겠죠. 20번 데이터 있단 말이에요. 회계부서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홍길동은 회계부서에서 일하는 거예요. 새로운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신입사원 이제 4번을 줬어요. 200번이라고 줬고 너 회계부서 들어가 하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인설트가 되죠. 자, 이것도 성공. 그런데 이거는 될 거야 안 돼? insert into ex emp values 또 새로운 신입사원이 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4번을 부여를 했고요. 네, 오쌤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30번 부서에 배치하겠다. 인사과가 얘 30번으로 보내 이렇게 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회사에는 30번이라고 하는 부서는 없어요. 이게 포린키의 개념입니다. 이제 포린키 이해되십니까? 스컷 계정에서는 EMP 테이블에 포린키가 없었어요. 포린키 제약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50번이라고 하는 그게 들어갈 수가 인설트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인설트가. 근데 저거를 주는 순간, 포린키를 주는 순간 그때부터는 얘가 실패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 생성은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그 다음에 제약 조건 어떻게 주느냐, 그리고 제약 조건 때문에 인설트가 어떤 것들이 성공하고 어떤 것들이 실패를 하느냐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작업 내용 다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밋. 네, 새로운 파일 하나 더 만들게요. 내용이 조금 달라지니까요. 새 워크시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은 스콧 계정으로 그냥 계속 할 거고요. 여기서는 DDL,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우리가 중에서 올터. 우리가 안 다른 게 올터 하나 남았죠. 그죠? 크리에이트 했고요. 트렁케이트하고 드랍 했죠. 트렁케이트하고 드랍은 정말 쉬워요. 없어. 트렁케이트 테이블하고 이름, 드랍 테이블하고 이름,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문법이 더 없어요. 이제 남은 거는 뭐만 남았냐면 DDL에서 올터만 남았어요. 변경하기만 남았어요. 일단 저장부터 할까요? 몇 번째 파일이냐면 12번 SQL 12번 올터라고 할게요. 변경하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DDL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SQL에서 데이터를 정의하는 거예요. 정의하는 거는 새로운 테이블을 생성하는 거, 테이블을 삭제하는 거. 근데 삭제하는 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테이블을 삭제하는 게 트렁케이트와 드랍이 있는 거예요. 트렁케이트와 드랍. 그리고 변경하는 거, 올터.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올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터. 자, 올터는요. 우리가 유저를 변경할 때는 이렇게 썼죠. 올터 우리가 썼던 게 뭐가 있었냐면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명령을 기억나세요? 올터 유저, 스컷, 그 다음에 어카운트, 엄마.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기억나세요? 네. 이게 올터를 사용하는 구문 그대로예요. 올터. 사용자 계정에 대한 정보를 바꾸려면 유저, 테이블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올터, 테이블. 사용자 계정을 바꾸려면 올터 유저라고 하는 거고요. 테이블을 바꾸려면 올터 테이블 하시면 돼요. 그럼 뒤쪽에 나오는 건 뭘까요? 이름이에요. 사용자 계정의 이름 혹은 여기가 테이블이면 테이블 계정의 이름.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게 뭘까요? 변경 내용이에요. 변경 내용. 아시겠죠?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자,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있었죠. 또 뭐가 있었죠? 올터, 유저, 스컷, identified by 타이로. 요렇게도 identified 요렇게도 했었죠. 요렇게도 했었어요. 자, 이것도 뭐냐면 변경하겠습니다. 유저를 스컷이라고 하는 유저를 뒤쪽에 있는 게 뭐예요? 뒤쪽에 있는 게 변경 내용이에요. 변경 내용.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올터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것만. 올터 다음에 유저를 변경할 거면 유저, 테이블을 변경할 경우는 테이블. 유저를 변경할 땐 유저 이름, 테이블을 변경하실 때에는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변경 내용. 이 변경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테이블을 변경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이 테이블을 변경을 하는 걸까요? 네,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죠. 테이블을 변경한다. 테이블에서 뭘 변경할 수 있을까요? 이름을 변경할 수 있어요. 테이블의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테이블을 만들 때 컬럼 이름 만들다가 오타를 냈어요. 컬럼 이름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제약 조건의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올터 테이블,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변경 내용이 테이블의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고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컬럼의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약 조건도 가지고 있잖아요. 제약 조건의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변경들이 가능하고요. 변경들이 가능하고 또 변경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데이터 타입.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테이블을 만들다가 아까 그 뭐 부서 이름 같은 거 생각을 해볼까요? 부서 이름을 10바이트 이렇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10바이트면 영문자는 10글자까지 들어가지만 한글은 5글자나 적으면 3글자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조직이 개편되면서 새로운 부서가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회사에서 연말에 연초에 그 조직 개편하면서 새로운 부서를 만들기도 하고 부서를 없애버리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부서 이름이 되게 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기존의 테이블에서 뭐 바차투 10바이트 이렇게 했던 거를 뭐 20바이트, 30바이트 이렇게 늘려줘야 되겠죠. 데이터 타입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름 변경이 아니라 타입,
데이터에 대한 변경, 데이터 타입에 대한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데이터의 정의를 바꿔주는 거예요. 올터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로우나 컬럼에 들어가 있는 그 값들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정의, 테이블에 대한 정의를 바꿔주는 거예요. 컬럼의 이름을 바꿔주거나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바꿔주거나. 그러면 또 바꿔줄 수 있는 거는 데이터 타입만이 아니라 그 컬럼에 들어가 있는 제약 조건의 내용까지도 바꿀 수가 있겠죠. 내용까지도.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또 변경한다라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변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추가와 삭제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원래 테이블이 있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컬럼이 더 필요해요. 그러면 테이블에다가 컬럼을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혹은 테이블 데이터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컬럼이 있어요. 데이터가 뭐 한 번도 데이터가 인서트가 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인서트가 될 기미가 안 보이는 그런 컬럼이 있어요. 놔둘 필요가 없겠죠. 삭제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즉 이름을 변경하고 데이터 타입을 변경하고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이런 작업들이 전부 다 테이블을 변경할 수 있는 변경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거를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경 내용의 첫 번째. 변경. 그냥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는 이름 변경. 이름 변경. 이름 변경은 rename을 사용하시면 돼요. rename. 그러니까 여기 변경 내용을 써줄 때 어카운트를 언락을 하겠다 라거나 그 다음에 뭐 비밀번호를 identified by를 하겠다거나 이런 그 예약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예약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테이블을 변경하는 거에서 이름을 변경하는 거는 rename이라고 하는 걸 이 자리에다 쓰면 돼요. 이 자리에다가. 근데 이름을 변경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테이블 이름 변경이 있고요. 테이블 이름 변경이 있고 컬럼 이름 변경이 있고 제약 조건 이름 변경이 있어요. 이름만 변경을 하는 거예요. 내용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변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테이블 이름 변경부터 먼저 해볼게요. 테이블 이름 변경 해볼게요. 자, 테이블 이름 변경 우리 뭐 가지고 할까요? 여기 스튜던트 3번, 4번 있네요. 그죠? 스튜던트 3번도 있고 4번도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스튜던트 근데 2번이 없죠, 지금. 2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스튜던트 4번을 스튜던트 2번으로 변경해 볼게요. 2번으로.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올터 테이블 이름이 뭐죠? 바뀌기 전 이름이 스튜던트 4번. 변경 내용은 rename 2를 쓰시면 돼요. rename 2. 그리고 스튜던트 2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올터 테이블 테이블 이름 변경 내용. 이게 변경 내용이에요. 그냥 한 줄에 쓸까요? 간단하니까. 네. 자, 이런 테이블을 이런 테이블로 rename 해주세요. 예. 예. 어렵지 않죠. 예. 그냥 영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변경해 주세요. 테이블 스튜던트 4번을 이름을 스튜던트 2번으로 리네임 이름 바꿔주세요. 우선 그죠? 실행해 볼까요? 실행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새로 고침 한번 해보세요. 테이블에서 새로 고침을 하시게 되면 2번이 생겼고 4번이 사라져 버렸죠. 이름이 바뀐 거예요. 테이블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됐죠? 되셨나요? 컬럼 이름 변경할게요. 자, 2번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그죠? 컬럼 이름 변경. 컬럼 이름은 조금 더 들어가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올터 테이블. 스튜던트 2번 이렇게 켜볼게요. 스튜던트 2번. 여기에 SID, Sname, birthday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어떻게 변경할 거냐면 스튜던트 2번이 가지고 있는 Sname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스튜던트 2번에 그냥 name이라고만 바꿔버릴게요. name이라고. 자, 그럼 올터 테이블 이름을 쓰셔야 되죠. 스튜던트 2번. 자, rename이라고 쓰셔야 돼요. rename. 자, 그런데 그냥 rename 2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테이블 이름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클립스가 아니라 SQL 디벨로퍼가 힌트를 주고 있는데 rename 다음에 쓸 수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rename 다음에 컬럼 이름을 변경하고 싶다. 제약 조건 이름을 변경하고 싶다. 등등등. 자, 그럼 뭐 쓰면 될까요? 컬럼 이름 바꾸는 거니까 rename 컬럼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컬럼을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Sname 컬럼을 여기다가 to를 쓰시는 거예요. name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얘랑 다른 점은 얘는 테이블 자체를 변경하는 거니까 무엇을 변경할 데가 없고 단순히 어떤 이름으로 이것만 더 들어가면 되는 건데 컬럼 이름을 변경할 때에는 rename 컬럼까지를 써주시고 바뀌기 전 컬럼 이름을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o를 하고 바뀐 후에 이름을 써주시는 거예요. 바뀐 이름.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U 언더스코어 이렇게 컨트롤 엔터 해보세요. 컨트롤 엔터. 또 변경됐죠? 그쵸? 새로 고침 또 해보세요. 테이블 새로 고침 또 해보시면 변경된 내용 반영됐죠? 테이블 새로 고침. Sname이라고 되어 있던 게 STUname으로 바뀌었죠. 그죠? 네. 어렵지 않죠? 어렵지. 네. 저는 항상 전부 다 어렵지 않다고 해요. 제약 조건 이름을 변경하려면 제약 조건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거 조금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